여러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문을 보셨습니까?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노조원들이 파업의 깃발을 흔들며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연봉 1억이 넘는 킹산직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풍경, 매년 보는 연례 행사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노조원들이 지르고 있는 함성은 승리의 구호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사라지기 직전의 마지막 단명비명입니다. 경영진들이 왜 파업 소식에도 발을 동동 구르지 않는지, 왜 정의선 회장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경영진들은 지금 회의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파업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눈치 안 보고 로봇을 대량으로 깔 명분이 완벽해졌어.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그 순간 울산 공장의 조명은 꺼지지만 현대차의 진짜 심장은 미국 조지아와 싱가포르에서 더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필요 없는 공장, 인간 금지 구역으로 변해가는 현대차의 잔혹한 설계도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과거의 현대차 노조는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라인을 멈추면 현대차의 매출은 하루 수백억 원씩 증발했고 수출 물량을 대지 못해 사측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협상 카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를 보십시오. 이곳은 기존 공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부품을 나르던 자리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다니고 조립 라인에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배치되었습니다. 노조가 울산에서 투쟁가를 부를 때 조지아의 로봇들은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완벽한 차를 쏟아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파업의 역이용입니다. 노조가 라인을 비우면 사측은 그 틈을 타 자동화 설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평소엔 노조의 반대로 엄두도 못 냈던 사람 필요 없는 설비를 파업 기간에 몰래 설치하는 겁니다. 노조의 투쟁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을 대체할 로봇의 조기 배치를 돕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가장 적나라한 돈 이야기를 해보죠. 기업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킹산직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봉, 식대, 복리후생, 퇴직금, 적립금까지 합치면 연간 1억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양산형 로봇은 대당 1억 원 내외입니다. 초기 구입비가 사람 연봉보다 쌉니다. 게다가 로봇은 10년을 써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외치지도 않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전기료와 소모품비를 합쳐도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사람 고용 비용의 10%도 안 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툭하면 파업하고 리스크를 키우는 인간과 24시간 코드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만 있는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가 기업들의 로봇 사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사장이 감옥에 가지만 로봇이 박살나면 수리하면 그만입니다. 법이 기업에게 제발 사람 대신 로봇을 써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왜 2021년에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샀을까요? 당시 주주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구글도 버리고 소프트뱅크도 포기한 회사를 왜 샀냐는 거죠. 답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정 회장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6조, 7조 원의 실탄이 필요합니다.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20%를 개인 명의로 샀습니다. 2,400억 원을 태웠죠. 만약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가치가 30조 원이 되면 정 회장의 지분은 6조 원이 됩니다. 이건 로봇 장사가 아니라 금융연금술입니다. 공장에 로봇을 대량으로 깔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유, 계열사들이 로봇을 사주는 이유, 모두 회장님의 상장 대박을 위한 내부 지원 사격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든 말든 회장님은 이미 조 단위의 현금을 쥐고 승계 구도를 완성할 설계도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앞으로 4년 뒤 2030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사람이 드문드문 보이는 유령 공장으로 변할 겁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로봇은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차를 조립할 것이고 용접공이 있던 자리엔 코딩하는 엔지니어 몇 명만 남게 됩니다. 기존의 생산직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교육해서 쓰겠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평생 용접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AI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직 사태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더 잔혹한 건 부의 양극화입니다.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와 로봇 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겠지만 노동밖에 할 줄 모르는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가 준비한 가장 차갑고 잔혹한 단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노조 파업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노조원들이 투쟁가를 부르며 주먹을 쥘 때 로봇은 조용히 그들의 자리를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은 로봇으로부터 안전합니까? 단순히 기업을 욕하거나 노조를 비난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흐름을 읽으십시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는 시대라면 당신도 로봇 산업의 주주가 되거나 로봇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계속 파업하세요. 이 말은 경영진의 비웃음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시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이 잔인한 시대에 당신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